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랄지 그 사람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됐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배우라고 하면은 아니 최강욱하고 황희석도 계속 거기서 언급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녹취에서 그럼 그 사람은 왜 배우가 아닙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 억지죠. 고발 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네, 저는 제가 하면 좀 무지해서 그럴 건데 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네. 이게 아니, 저희 무지함 인정합니다. 굉장히 네. 당당해 보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뉘앙스는 강한데 예, 예. 사실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굉장히 이제 길게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하자면 네, 좀 해줘요. 정치적 구호를 발언할 때는 굉장히 세게 발언합니다. 근데 유독 팩트 앞에서는 좀 작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였는데 말하자면 오늘 이제 들어가면서 공수처는 이미 윤석열 수사처가 됐다. 이런 정치적 구호를 발언할 때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래서 고발장을 누구한테 전달했느냐? 혹은 제보자는 도대체 누구였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팩트들을 물어보면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걸로 다시 되돌아가는. 여전히 기억이 안 난다. 예, 이런 하고 이런 패턴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순환 논증의 오류 같은데 고발 사주의 실체가 전혀 없다고 마지막에 얘기를 했잖아요. 최소한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를 사주한 거 아니에요? 고발을 접수하라고. 네. 그러니까 뭔가 선택적인 표현을 프레임을 써가지고 뭔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변호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포토라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 실체의 근거에 대한 정확한 반박 논리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뭐 김웅, 손준성이 두 사람 모두 일관되게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공수처 조사로 좀 의혹들이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어떤 패를 준비했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뒤집어 말하면 이제 공수처가 입증을 해야 되는 세 가지 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수처가 밝혀내야 되는 첫 번째 패. 저희입니다. 저희. 저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실 이제 조성은 씨하고 김웅 의원 사이의 그 녹취록에 저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누구냐? 이 쟁점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서는 여기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 저희라는 여러 명을 지칭하는 이 말은 아마도 대검에서 고발장을 초안을 작성한 검찰 측의 어떤 관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 네.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구냐고 기자들이 질문이 들어올 네. 때마다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네. 답을 피하면서 고발장에 대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일단 대검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아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준호 변호사가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약간 순환 논중의 오류 같은데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대검은 아니다. 대검은 아니다.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검은 아니어야만 한다처럼 느껴지네요. 그럴 수가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그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내가 녹취록에 보면 대검에 잘 이야기를 해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네. 만약에 대검이랑 미리 얘기를 했으면 그런 얘기를 내가 왜 했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대검하고 어떤 논의를 했다고 했을 때는 주로 지금 얘기되는 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거든요. 예. 근데 대검의 고발장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접수를 한다면 대검 민원실이라든지 이제 다른 부처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사이 별로 상관이 없는데 기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마치 이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고발장은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고발장을 최초에 누가 작성했는지는 아직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밝혀냅니까? 일단 아까 저희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음성이 나왔는데 내랍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거나 함께 협의했을 것 같은 그렇죠. 음성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니면 뭐 위험하대요. 네. 위험합니다가 아니라 위험하대요라고 얘기한 거 보면 네. 어쨌든 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의 주체가 단수가 아니다. 즉 김웅 의원이 쓴 것도 아니고 김웅 의원도 누군가 상의를 했다는 충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보이고요. 그럼 아까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그 당시 손중성 검사 그리고 손중성 검사 밑에 검사가 총 4명이 있었습니다. 네. 대검 수사연구관이 이제 2명 있었고요. 네. 정보 담당관실이 1관, 2관실이 있는데 그중에 2명 성모 검사와 임모 검사가 현재 유력하게 같이 뭔가 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실제로 공수처에서 다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은 분들이고요. 그 사람들 그
대법원 거기에 접속해서 판결문을 그 두 명 중에 한 검사가 이제 봤다는, 그 지모식 예. 판결문을 또 검색해서 열람했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4월 3일이라는 거죠? 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니까 이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들 간의 진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좀 찾아보는 게 공수처의 이제 수사 첫 번째 방향일 텐데 근데 저기 공수처의 패라니까 뭔가 패배를 예감한 제작진의 어떤 의미는 아니, 아닐까. 그렇게까지 뭐 확대 해석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또 다음 수사의 네. 핵심을 또 패를 또 봐야죠. 패를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손준성 보냄이라는 예. 단어에 또 이제 공수처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은 손준성 검사가 많은 고발장의 작성이나 전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공수처에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텔레그램 그 대화방을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메시지 자체는 조작된 게 아니다라는 네. 게 이제 확정이 되니까 그렇죠. 손준성 검사의 새로운 논리가 나옵니다. 새로운 논리는 뭐냐면 반송을 했다라는 이제 반송 논리입니다. 반송이요? 반송.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을 받았는데 네. 이거 우리 집에 올 게 아닌데 나한테 왔구나. 다시 가져가세요. 이런 반송을 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편물은 물리적인 게 있으니까 반송이 되는데 그렇죠. 이 디지털 자료가 반송이라는 게 개념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데 예. 손준성 검사만 사용하는 특별한 텔레그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얘기한 건 그렇습니다. 손준성 네. 검사가 얘기한 거는 본인은 검사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예. 그 제보 중에서 이거는 좀 뭐 안 맞다 싶은 것들은 되돌려 보낸다는 거예요. 네. 근데 되돌려 보낸 걸 흘러서 김웅 의원한테 전달이 된 게 아닐까라는 지금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해석과 의도 파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손준성이 전달한 고발장 사진 파일이 김웅에게 전달된 거는 맞습니다. 도달된 거는. 네. 그런데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나도 모르는 뭔가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런 논리를 이제 개발해낸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다시 조성은 씨한테 보낸 그 손준성 보냄이 바로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직행으로 온 건지 네. 완행 열차를 타고 온 건지는 알 수가 예. 없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근데 손준성 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김웅 의원과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근데 손준성은 누군가에게 보냈어요. 예. 그럼 이게 보냈는데 이 고발장은 나중에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또 실제 고발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점식 의원 쪽으로 가도 곤란한 겁니다. 그럼 손준성은 누군가한테 보냈는데 네. 그게 국민의힘 관계자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누군가여야 되는데 그 누구를 얘기하면 한테 문제가 되니까 네. 난 받은 걸 그 사람한테 돌려줬다라는 논리밖에 불가능한 거죠. 아, 그 그렇지. 논리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근데 다소 억지스럽더라도. 다소 억지스럽지만 근데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리고 만약 그대로면 자기가 받은 사람한테 다시 보내는데 그럼 원래 보낸 사람 이름이 떠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손준성 보냄이 아니어야 그렇죠. 되지. 아니면 다운받은 걸 다시 업로드를 자기가 해서 보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자기가 받은 걸 네. 자기가 그 사람한테 텔레그램으로 굳이 보냈다. 아. 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회상규에는 맞지 않는 논리인데 그렇게 되면은 반송의 의미가 퇴색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김웅에게 난 보내지도 않았고 혹은 국민의힘 어떤 관계자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보낸 적은 있으니 그렇게밖에 가공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도대체 누구한테 보냈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은 이것들을 다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못 풀고 있다면서요. 이 이제 손준성 검사가 사용한 휴대폰은 이제 아이폰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아이폰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본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이제 풀기가 어렵다라는 네. 게 이제 하나의 맹점이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본인은 항상 6개월마다 휴대폰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은 그때 그 휴대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김웅 의원의 휴대폰을 뒤져봐야 그 당시의 흔적은 나올 가능성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검찰 수사를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감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아니 그 어찌됐든 지금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는 억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소설이다, 뭐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은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휴대전화를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좀 한동훈 정신인 거죠. 예,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경우에 네.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정보들, 아. 검찰 업무 속에 있던 다른 자료들을 또 알게 될 누설될 우려가 있다. 혹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방어권을 행사한 거다는 거고 이거는 법적으로는 정당합니다. 네. 하지만 검찰 출신 혹은 검사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조금 부족한 해명이긴 합니다. 네. 이 의혹의 가장 중요한 점은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네. 개입이 됐느냐 이거 밝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그래서- 세 번째 패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패가 그래서 윗선입니다. 윗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것, 고발장 한 장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렇게 커지게 된 거는 결국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총장이 여기에 개입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의혹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윤석열 네. 전 총장 본인도 그런 지시 한 적이 없다고 네.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게 이제 공수처의 미션이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제 직접적인 증거를 찾자면 사실은 손준성 검사와 뭐 당시 윤석열 총장 사이에 오갔던 뭐 대화 녹취가 나온다든지 예. 혹은 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손준성 당시 그 정책관한테 이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쪽에 전달 좀 해줘 이런 내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한다든지 네. 이런 지시를 받았었다. 이런 어떤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은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에서는 윗선과의 직접 연결을 만들어내기가 밝혀내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뭐 윗선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아래 단위에서도 뭔가 자꾸만 지금 이건 밝히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좀 그 난감한 것이 네. 1차적으로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한데 기본적인 본질은 검찰권이 남용됐다. 사법농단에 비유하자면 검찰농단이다라고 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사법농단이 다 직권남용죄가 거의 무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또 형사 책임이 굉장히 경미하거나 공무상 비밀 누설 정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이 또 사실은 밝혀지더라도 사법적 심판에서는 좀 난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Stay heavy and rolling.